안녕하세요. 추보택시입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조금은 풀리네요. 마이너스 3도입니다. 어제 그제 밤에는 마이너스 10도 11도까지 운행하는데 내려갔습니다. 와 진짜 춥다. 근데 성은 추우면 손님들이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이게 인천이라서 그런가 서울은 좀 어땠습니까? 이게 너무 추우니까 아예 사람이 밖을 안 다니네요. 빨리 다들 집에 가버리니까 날씨는 한 영하 10도 11도 이런데 정작 도로에 사람이 없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춥다고 좋아하셨던 분들 허탕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빨리 1월 2월이 지나가야죠. 참고 견디십시오. 자, 이번 영상 주제, 전기 택시는 더더욱 천천히 타실수록 좋은 거 사실 수 있습니다.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지금 인하한다라고 사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 댓글 몇 개, 카카오 가맹인데 우버 비가맹 받아도 되는지 등등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 테슬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대대적으로 인하를 했어요. 사실 테슬라를 사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사님들은 국산 전기 택시가 만만하실 겁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테슬라도 괜찮죠. 중요한 건 작년에 테슬라가 이미 5만 대 이상 팔았는데 그 잘 팔렸던 테슬라가 가격 인상이 아니고 가격 인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원래 잘 팔리는 건 가격을 올리지 내리지 않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정말 잘 팔리는데 가격을 내려버린 거죠. 여기에서 국민들이 다 눈 떠버리고 국산 전기차를 다 취소하고 일반인들이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산 자동차 회사도 이제 가격 인하를 내놓고 있죠. 근데 지금 살 필요 없습니다.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산 전기차는 더더욱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 건 다 구형이 됩니다. 국산 전기차는. 왜냐하면 그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 올해 내년 해서 다 바뀌고 신차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내년에 사는 건 사실상 국산 전기차는 구형이 돼버리고 그게 중고 단가가 굉장히 심하겠죠. 우리가 예전 같으면 뭐 소나타 K5만 타고 그다음 대폐차 할 때 우리가 뭐 6년 7년 이상 하기 때문에 그거 뭐 한 300, 200만 줘도 고맙다 생각하고 중고차 가격을 생각을 안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뭐 예전보다 훨씬 짧게 타고 처분하시고 그다음 이것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행거리도 적을 때 팔다 보니까 이제 택시도 중고 가격이 중요해요. 특히 이제 비싼 돈을 내는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고 가격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올해 내년에 국산차는 중고되면서 팔 때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테슬라를 한번 보시죠. 일단 모델 3 요게 세단이에요. 요게 기본이 4,199만 원. 그다음 롱 후륜이 5,299만 원. 그다음 가장 성능이 좋은 퍼포라는 게 5,999만 원입니다. 근데 택시에서 퍼포는 이제 말이 안 되고 저건 너무 고성능 차고 그다음 롱 후륜이나 아니면 기본 4,199만 원, 5,299만 원. 근데 5,299만 원짜리가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략 한 많이 나오는 것들이 800에서 900만 원 돈 나오고 적게 나와도 수도권 기준으로 한 500에서 600원 나옵니다. 그러면 실구매가가 4,000 중반 전후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택시로는 좀 비싸죠. 그 다음 스탠다드 후륜 같은 경우에는 4,199만 원이고 보조금을 하면 적게 나오는 것들이 한 200, 250 나오고 많이 나오면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실구매가가 한 3,700에서 3,900 정도가 되겠죠. 요건 그래도 택시로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국산도 이제 상급 라인업들은 그 정도 가격대거든요. 실구매가가 3,000 중후반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격은 맞춰줬어요. 다만 요건 승차감이나 여러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울 겁니다. 국산 전기차보다는.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가격을 내렸고 아직 끝판대장이 안 나왔어요. 이게 세단의 롱, 후륜이고 주행거리가 거의 국내에서 최장 가깝습니다. 굉장히 주행거리가 길어서 특히 겨울철에 길어서 우리처럼 주행거리 많은 분들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구매가가 한 4,000 중후반이라는 게 좀 부담스럽고 이건 기본 모델입니다. 사실 디자인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있겠죠. 내가 이제 택시 오고 좀 하다가 몇 년 내로 그만둔다. 라는 분들은 요거 기본 뽑아서 택시로 타다가 자가용으로 바꿔도 되죠. 아니면 내 자녀들 있다. 내 가족차로 뭔가가 차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물론 좀 저렴한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요 테슬라 한 3,000 후반의 실구매가 거기에서 이게 부가세가 지금 환급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000 중후반의 실구매가로 사서 만큼 타고 난 다음에 자차로 전환하고 가족용 차로 쓰면 그건 괜찮죠. 그리고 아직 끝판대장은 안 나왔어요. 자, 테슬라에서 모델 SUV의 기본 스탠다드 요게 가장 저렴할 건데 이건 SUV죠. 아무래도 미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SUV 쪽으로 다 구입을 합니다. 세단은 안 팔려요.
근데 이 SUV 기본 모델 Y는 아직 국내 출시는 안 했습니다. 예상 가격은 한 4,200에서 4,300만 원이 아닐까 추측하고, 그러면 실거래가가 한 3,000 후반에서 4,000 초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진짜 괜찮은 택시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도 약간은 태도가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택시 판매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주장들의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받은 분들은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상담을 하는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고, 이게 택시로 출고, 그러니까 택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택시로 출고가 되고 부가세 환급까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죠. 만약에 보조금 가격이 한 4,000에서 3,900만 원이 되면 거기에서 부가세 환급 대략 한 400 받으면 3,600에서 3,500, 거기다가 택시 보조까지 받으면 한 3,300에서 3,200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택시로 뽑았는데, 그러면 이건 3,000 초반에 뽑아서 택시로 굴리다가 나중에 가족용 차로 써도 굉장히 좋은 차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만족하는 테슬라 외제차고 괜찮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괜찮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택시 할 거면 그냥 솔직히 EV 같은 거 최대한 싸게 뽑아서 그냥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자차까지, 혹은 내 자녀들, 뭐 내 아들, 딸 사회생활 이제 막 시작했는데 차 하나 주고 싶다 라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출시되고 하면 저는 꼭 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테슬라를 사라는 게 아니고 테슬라가 국내에서 가격을 대대적으로 인하해서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반 소비자가 테슬라로 가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택시는 더더욱 이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사시면 돼요. 급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늦게 살수록 좋은 차를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전처럼 연식 변경됐다고 가격 계속 올리는 그런 짓은 국산 자동차가 못할 거예요. 전기 택시는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라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내가 지금 택시를 양수하고 이제 시작한다. 근데 내가 새 차로 전기차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뭐 알아서 국산차, 전기차 적당한 거 한다라고 하면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아직 기존 차가 아직 뭐 충분히 탈 수 있다. 몇 년 더 여유 있다. 그러면 굳이 전기차는 지금 급하게 사실 필요 없고 6개월, 1년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좋은 걸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이제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거 몇 개 얘기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카오 가맹이 우버 비가맹 콜을 받아도 되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수고하세요. 네, 문제 없습니다. 카카오 가맹도 우버 비가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자,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다른 것을 타도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래서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카카오 가맹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가맹만 적극적으로 길게 많이 타주는 게 콜 수락을 많이 받는 것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는 건 이미 뭐 기사님들 사이에서 다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카카오 가맹이라서 콜이 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카카오 가맹이라도 하루에 일정 이상 꾸준하게 또 콜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타줘야 돼요. 근데 카카오 하면서 우버 콜 비가맹으로도 타면 아무래도 카카오 가맹의 콜을 받는 시간과 그다음 운행하는 횟수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가맹에서 그 높은 등급 가장 콜을 잘 받는 그것에서 조금 불리해지면 사실 장점이 적죠. 물론 이런 건 있죠. 일반 콜 말고 단거리 콜들은 카카오 가맹을 계속 타. 근데 내가 그렇게 운행하다가 강남이나 명동 근처에 목적지다 라고 하면 그때는 카카오 가맹을 좀 끄고 인천공항을 좀 우버 위주로 노려본다. 인천공항 콜만 노려본다. 그런 운행은 괜찮겠죠. 하지만 굳이 일반 단거리 콜을 우버 비가맹이랑 섞어서 탈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어차피 매출 생각하시고 그다음 카카오 가맹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카카오 가맹만 열심히 타는 게 맞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만 이게 바뀔 수 있죠. 지금 법적으로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자, 가맹에서 다른 사업자를 탔을 때 거기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시작되면 뭐 카카오 가맹도 다른 것도 이제 수수료가 다 없어지겠죠. 길빵도 그렇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어차피 카카오 가맹 할 거면 그냥 카카오 가맹 최대한 열심히 타시라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인천 면허값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실제로는 서울보다 벌이가 한참 모자른데 인천 토박이라 어쩔 수 없이 인천 사려고 하지만 살 수 있다면 서울 사고 싶네요. 근데 요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매출로 보면 서울이 제일 괜찮아요. 지금 그냥 평균으로 보면 서울, 그다음 세종,
그 외에 소수 지역들, 뭐 김포나 이런 지역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본다면 매출은 서울이 가장 좋아요, 지금 전국에서. 근데 왜 서울이 가격이 가장 낮을까? 그러니까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그렇고 뭐 지방으로 가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곳의 가격이 더 높아요. 자, 이건 단순히 매출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쎄요, 택시, 개인 택시를 하는 게 돈을 타 지역보다 월 10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할까 말까지 개인 택시를 100만 원 더 벌기 때문에 여기를 한다, 저기를 한다. 자,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매출을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면 전국의 기사님들이 다 서울 택시를 사야죠. 그럼 서울 택시 가격은 폭등하고 타 지역 택시는 몰락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 택시라는 직업을 하려는 것이지 그 매출과는 크게 상관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퇴직하시고 여유자산 뭐 5억 10억 있어. 그런 분들이 노후에 그래도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인생 마지막까지 밖에 다니면서 경제활동하면서 그런 일을 원하는 거야. 근데 그런 일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게 개인 택시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 택시의 면허는 서울이 가장 많고 압도적이죠. 반면에 이제 인천 넘어오면 좀 적어지고 서울이 49,000대, 인천이 이제 9,000 몇 대. 그다음 그 외에 경기 지역은 2,000대, 3,000대도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지방을 가면 마찬가지고. 근데 그 지역에도 그 지역에서 살아왔고 은퇴하고 나중에 이제 노후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번호판이 적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물이 적은 거예요. 어차피 개인 택시는 죽을 때까지 해도 되고 내가 죽고 나서도 그냥 죽어도 돼요. 이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택시를 처분하지 않고 가셔도 자녀가 일정 기간 동안은 택시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면허가 없어져도 택시를 처분할 수 있는 때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우리가 다른 운전 면허나 택시 면허가 사라지면 무조건 개인 택시 자체가 없어지죠. 택시 면허가 없어져도 그렇고 운전 면허가 없어져도 그래요. 하지만 돌아가시면 우리가 면허가 없어지죠. 택시 자격증도 없어지고. 하지만 돌아가셨을 때는 일정 기간 유보해서 우리가 택시를 매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법적으로 그걸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택시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자격되는 분들이 그걸 직접 자기 쪽으로 증여받는 형태로 해서 운행을 하셔도 돼요. 유일하게 돌아가셨을 때만 면허가 다 사라져도 택시 면허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재산으로.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이제는 아예 처분을 안 해. 살아생전에.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면허를 두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택시 매물 대비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근데 이게 서울이라면 어떻겠어요? 면허가 많으니까 49,000대 기사님들이 계시니까 매물이 꾸준하게 나와줘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영역에서 다 가지를 못해요. 중고 상사에서 다 택시 매매 상들이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장안평 같은 데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 미터집들도 각자 다 번호판 매수하고 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사실상 단합 비슷하게 할 수가 없어요.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시세가 계속 시장에 맞춰서 돌아가고 또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타 지역은 기본적으로 택시 대수가 적고 매물이 적은데 더 문제는 거래할 수 있는 곳들이 적어요. 그나마 인천은 매매상이 존재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방 가면 경기도에도 그렇고 매매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들은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냐? 조합이에요. 조합에서 하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지정된 곳에서 그냥 순서를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들어가서 내 순번대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팔려는 사람들과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팔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팔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1, 2, 3, 4, 5 이렇게 줄을 서고 살려는 사람들이 한 명 나타나면 서로 맞춰서 돌아가는 구조. 반대일 때는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살려는 사람들이 1번부터 순번이 쭉 정해지고 팔려는 사람 한 명 나오면 1번부터 바꿔지는 그런 식인데, 지금 대부분의 지방들이 어떠냐면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순번으로 쭉 다 서 있고 팔려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팔려고 사람들을 꼬시려면 가격이 그 지역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른데 그 시점이 되면 다시 50만 원 올리고 50만 원 올리고 이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이게 2억이 넘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기 지방은 사람도 별로 없고 택시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왜 저렇게 2억이 넘어? 아니 서울은 정작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이게 아직도 1억 초반으로 가장 싸?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대구 같은 특별한 지역들도 있긴 하지만 거기는 진짜 돈 자체가 안 되고 택시가 너무 많아서 문제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택시는 왜 이럴까? 인천의 번호판 가격이 왜 비싸죠? 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인천보다 오히려 경기도 쪽에 뭐 용인이나 많은 지역들이 차량 대수가 적고 매출이 뭐 비슷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런 곳의 번호판 가격은 더 비싸죠. 경기도.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은 정답은 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내가 살아갈 곳 지역으로 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출퇴근 시간이 특히 수도권은 이게 단순히 가격만 보면 서울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서울을 하실 거면 제가 꼭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서울에 집을 구하거나 방을 구해서 무조건 서울에서 거주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경기도 인천에 있으면서 서울로 번호판 사서 서울을 해버리면 이게 체력이 될 때는 한 몇 년 동안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지치잖아요. 힘들고 근무 시간도 짧아지고 일하기도 싫어지고 근데 거기에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걸리면 진짜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택시를 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다음 이건 이제 인천 공항에 대해서 인천 차들만 좋은 거지 믿져야 본전 서울 가면 따당은 거의 100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났죠. 지나고 저도 지금 이터에 대기장에 있습니다. 근데 정리해보면 이게 인천차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인천차 기사님도 일터를 많이 하는 기사님들이 좋아진 게 없어요. 왜냐? 기존 같으면 무조건 인천을 가고 그 다음 근거리를 인천차만 했어요. 그러니까 인천 기사님들은 대략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시간당 얼마를 한다. 거기에서 근거리를 몇 번 하니까 몇 시간 만에 나가고 그 다음 근거리 한두 번 하면 얼마다. 자, 이 계산이 서요. 근데 지금은 인천 기사님들도 일터를 좀 꺼리는 게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 갈지 몰라. 아니 인천 가면 우리 지역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어디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서울을 가면 복귀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경기도나 다른 지역을 가면 인천차는 더더욱 복귀를 못 받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인천을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차도 일터가 바뀐 게 전혀 장점이 없습니다. 더 문제는 그나마 근거리로 조금 부족한 것들을 메꾸는 형태였는데 이제 일터의 근거리가 모든 지역이 다 가능해져요. 그래서 지금 늦을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터가. 거의 뭐 3, 40분, 1시간씩 걸릴 때도 있어요. 근거리 한번 하려고. 그래서 오히려 인천 기사님들도 일터가 좋아진 게 아니고 일터는 모두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모두가 나빠지게 왜 일터를 이렇게 바꿨냐? 그건 이제 전에 통계를 해드렸죠. 결국 이제 1월 14일 기준으로 아시아나도 2터로 넘어왔고 이제 올해 상반기 중반 정도가 넘어가면 1터와 2터의 그 이용자 수가 거의 비슷해져요. 4.5에서 5.5 정도로 거의 비슷해집니다. 기존에는 거의 7대 3이에요. 즉 많은 기사님들이 2터로 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 2터에서 택시가 문제없이 공급이 돼야 되죠.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2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들은 내국인들은 주력으로 2터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택시가 충분히 잘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2터가 없었을 때 1터 위주로 돌아갈 때 1터를 운영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1터만 있었을 때 당연히 중심은 아시아나 대한항공이겠죠. 근데 그게 지금 2터로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터보다는 2터에 적어도 안정적으로 기사님들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터는 지금 생각해보면 인천차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1터 자체를 택시 기사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반면에 2터 쪽으로 기사들이 다 넘어오게 2터는 지역을 고를 수 있게 1터는 고를 수 없게. 오히려 2터는 보십시오. 기존에는 1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그 택시의 지역으로 자동이에요.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2터는 어때요? 지역을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2터를 1터처럼 안 바꾼 거예요. 2터는 지역 고를 수 있게 그대로 최대한 좋게 두고 설령 서울차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서울을 공급하도록 두고 1터만 좋지 않게 바꾼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인천차만 유리하게 1터를 바꿨다. 아닙니다. 그냥 1터 자체가 택시가 조금 줄어들게 바꾼 거고 2터 쪽으로 택시 기사님들을 유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터 여기 막 저녁에 4, 5시 피크 시간 되면 막 진짜 자리가 없어서 옆에도 쭉 줄 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1터 바뀐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걸 안 바꿨으면 2터에 택시가 굉장히 부족한 피크 시간에 막 손님들이 막 벌벌 떠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바꾼 지금조차도 금요일이나 토요일 피크 시간에 그때는 서울 같은 데는 차가 오는 속도가 늦어서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막 벌벌 떨고 하거든요. 이거 안 바꿨으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꾼 건 올바른 게 맞는 것 같다. 인천차도 이득 본 거 전혀 아니다. 그저 이 상황으로 인해서 바꾼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